전남 동부 지역에도 코로나19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내일부터 지역별로 일제히 접종이 시작됩니다. 10년을 끌어온 전남과 경남의 바다 경계 분쟁이 전남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도 경계 지점 황금어장 구역을 전남의 조업 영역이라고 판정했습니다. 대단히 환영하고요. 광양제철소 고로의 배출구가 열린 오늘 당국의 현장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포스코 측의 의도대로 언론의 동행이 차단된 가운데 거달기식 점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연기가 까만 연기가 막 나올 때가 많아요. 어제 치러진 여수 상공회의소 의원 선거 결과 여수 산단 주요 기업들이 탈락하는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주 회장 선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순수 국내 기술이 적용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1단부 엔진이 100초간 연소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15분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해상 경계를 둘러싼 전남과 경남의 분쟁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적용해온 해상 경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지역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5년 만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분쟁이 된 해역에 대해 반복적,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의 행정행위가 이뤄졌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법적 확신도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과거부터 적용되어온 국가기본도상의 해상 경계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른바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여수와 남해 사이의 해역을 두고 분쟁이 시작된 건 지난 2011년. 경남 멸치잡이 선단이 전남 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혐의로 입건되자 경남 측에서는 경계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6월 대법원은 기존의 해상 경계선을 적용해야 한다며 전남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여수와 남해 사이에 있는 섬의 중간 지점을 새로운 경계로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지자체는 행정적 혼란을 피했고 지역 어민들도 삶의 터전을 지켜내게 됐습니다. 대단히 환영하고요. 전남 어민들은 마음 놓고 주 조업구역에서 조업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졌던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 법적 분쟁에는 마침표가 찍혔지만 커질 대로 커진 두 지역 어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양제철소의 환경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포스코 측이 거부해서 저희 여수 MBC를 비롯한 모든 언론이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현장 안팎에서 수박 거달기식 점검에 대한 가능성과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로 꼭대기에서 마치 뭉게구름처럼 연기가 가득 뿜어져 나옵니다. 20초 정도가 지나자 모양이 잡히더니 아까와는 다르게 점점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5고로 브리더 밸브가 개방돼 고로가스가 배출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첫 번째 현장 점검 당시 주 배출구는 막고 저감 장치가 설치된 보조 배출구만 열어 오염도를 낮췄다는 의혹을 받았던 광양제철소는 이번에는 정상 운영 매뉴얼대로 개방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장 점검에서도 주 배출구는 열었지만 평상시보다 공기 주입 압력을 낮춰서 눈속임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는 400 이상을 유지했었죠. 네. 하지만 오늘은 170 정도로 낮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50% 이상의 그 압력을 낮추다 보니까 저희가 육안으로 먼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또 낮아지죠. 이런 가운데 고로 공정 과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민관협의체에서 내놓은 저감 대책도 눈속임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지난 2018년 작성된 광양제철소 휴풍 작업 표준서입니다.
풍압이 제곱미터당 100에서 500g이 됐을 때 배출가스 배관을 차단하고 브리더를 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제철소가 이처럼 이전부터 시행해왔던 조치를 마치 새롭게 시행하는 저감 조치인 것처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연기가, 까만 연기가 막 나올 때가 많아요. 말도 못하게 많이 나와요. 한 번씩 저번에도 보니까는 밤에 있잖아요. 밤에 저걸 또 많이 해놓고 그러더라고요. 환경부는 지난해 말까지 고로 브리더 연기의 먼지 함유량을 규제할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관계기관의 전문성, 의지 부족으로 인해 반복되는 현장 점검이 겉돌고 있고 주민들의 고통만 계속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에도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 등 각 지자체와 일부 요양병원은 오늘 유통업체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넘겨받아 자체 냉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내일 예방접종센터에서 요양병원 종사자 등을 상대로 첫 접종을 시작하고 순천시와 광양시 고흥군도 보건소 등에서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남 동부 지역의 우선 접종 대상자는 4,100여 명으로 다음 달 말까지 1차 접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최근 전남 동부권의 코로나19는 진정세를 보이는 반면 목포와 해남 등 서부권의 동향이 심상치 않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일가족이 모두 감염된 사례도 나와 개학을 앞둔 학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대 의사가 코로나19로 확진된 목포의 한 병원. 의사의 확진으로 의료진과 입원 환자 등 75명에 대한 검사 결과 간호사와 영양사가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입원 환자와 직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병원은 폐쇄됐습니다. 한 3일 정도 진료를 보셨거든요. 그래서 약 100여 명 정도가 예외 진료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를 다 보내고 목포와 해남에 거주하는 일가족의 확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 환자로 분류된 전남 840번째 확진자의 배우자와 자녀, 손주와 이들의 직장 동료까지 감염되면서 곳곳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보험회사 직원과 목포의 초등학교 교사가 포함됐으며 방학 중이어서 학생들과의 접촉은 없었지만 밀접 접촉한 동료 교사들의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이제 정확하게 3월 2일 날 계약을 이제 결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상황을 봐가지고. 목포 방문 판매업체에서 시작된 완도 어린이집 집단 감염도 1명 늘었고 나주에서도 광주 콜센터 확진자와 접촉한 30대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전남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는 만큼 진단검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어제 치러진 여수 상공회의소 의원 선거 결과 여수 산단 주요 기업들이 의원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4대 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일반 의원이 99.8%, 특별 의원이 100%를 기록했으며 실제 행사된 투표 건수는 과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800표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도 80표 이상 증가하면서 GS칼텍스와 남해화학, 휴캠스 등 여수 산단 주요 기업들이 상공회의소 의원에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뽑힌 40명의 의원은 다음 달 3일 임시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과 부회장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됩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숙박시설 개발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오늘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경도 마리나 시설을 폐지하고 타워형 레지던스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해 실시 계획이 변경됐다며 이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어 여수의 미래 관광 자원인 경도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개발됐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호봉 여수시장은 레지던스는 당초 개발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마리나 면적이 줄어든 대신 해양 친수 공간이 증가했으며 개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경제청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남해안 남중권 유치에 나섭니다. COP28, 즉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위원회는 내일 여수엑스포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위원회를 민관 공동운영 체제로 개편합니다. 내일 회의는 COP28을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하기로 합의하고 최근 공동유치위원장을 맡은 김영록, 김경수 도지사와 영호남 10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해 공동유치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여수의 대표적인 봄축제인 거북선 축제가 가을로 연기됐습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고 타 지역 확진자들의 방문이 이어짐에 따라 매년 5월에 열리던 거북선 축제를 9월에서 10월 사이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여수 거북선 축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인권운동과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사회운동가가 명예 졸업 증서를 받았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지난 1986년 순천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군부정권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평생 인권신장 운동에 투신했던 고 정영섭 씨에게 졸업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오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순천대 정기 학위 수여식에서는 모두 1,422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사상 최초로 순수 우리 기술로 추진되는 한국형 우주발사체 발사가 성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로 우주센터에서 열린 엔진 연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1단부 엔진이 100초 동안이나 연소에 성공하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불꽃이 점화됩니다. 엔진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자욱한 증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이 적용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1단부 엔진이 100초간 연소에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1차보다 시험 연소 시간이 70초 늘어난 이번 2차 시험은 1단부 엔진의 성능과 내구성을 확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외관상 특별한 문제가 없이 시험이 잘 끝났고요. 저희 설계 범위 내에 2% 내에 다 균일한 성능을 내는 것으로 좀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누리호 1단부는 75톤급 엔진 4기를 균일하게 작동시키는 복잡한 클러스터링 기술이 적용된 누리호의 주요 기술로 꼽힙니다. 3월 말 3차 시험까지 무사히 치러지면 누리호의 핵심인 1단부 개발이 완료됩니다. 이제 오늘까지 현재까지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조립동에서 비행용 기체들이 1, 2, 3단 모두 조립이 되고 있습니다. 7월까지 누리호를 위해 새로 지어진 발사대도 최근 공사를 마치고 작동 점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 2조 원의 예산이 투입돼 올해 10월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 사업. 그 핵심 기술인 1단부 연소 시험이 2차례 모두 성공하면서 순수 국내 기술의 우주 발사체 성공이 머지않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정의당이 4차 재난지원금의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 모두가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가계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또 애초 정부 여당이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약속을 깨면서 국민들을 희망 고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별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농어민과 고용, 취약계층 등을 위해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관내 국회의원들이 모두 1억 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금 자료에 따르면 서동용 의원이 1억 5,500여만 원, 김혜재 의원이 1억 4,900여만 원, 소병철 의원이 1억 4,700여만 원, 김승남 의원이 1억 4,400여만 원, 주철현 의원이 1억 3,200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선거가 있는 해 기존보다 2배 많은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라남도가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자치경찰 준비단을 구성해 자치경찰제 운영 준비 업무에 들어가는 가운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오는 4월까지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5월 말까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과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도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제1기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49명을 위촉했습니다.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됐습니다. 순천시가 개학을 앞두고 안심방역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오늘부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학맞이 안심방역 드라이브 스루를 펠마체육관 주차장에서 운영합니다. 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와 통학차량에 대한 방역을 함께 실시합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과 지하도 상가 사용료를 50% 감면합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를 겪고 있는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 임대 전통시장과 지하도 상가의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6개월간 시장 점포 부지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지하도 상가 점포 84곳은 올해 12개월분 사용료를 50% 감면합니다. 광양의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의견 조율을 거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하고 시내버스 정상 운행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